5월 2일 오늘 국내 KBO 리그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뭐 제가 표를 조금 늦게 보내드렸거든요. 우치 때문에. 근데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냈는데 이게 취소가 났더라고요. 아니 예보를 보니까 할 수 있겠더니만은 복구가 안 되는 건지 어쩐 건지. 메이저는 저도 쓰나미를 정통으로 맞았고요. 농구 그래도 한 박스 나갔는데 한 박스 잘 가져왔다. 그나마 다행이다. 농구로 드신 분들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경기들 좀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좀 있는데요. 이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폼이 좀 꺼져 있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고요. 타격감이 좀 죽어 있고, 직전 하나 경기 같은 경기는 솔직히 1패 이상이죠, 사실. 이런 경기는 분명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마늘로 찬스를 못 살리고 런 이렇게 맞아가지고 또 패배를 했다. 또 순위 싸움에서 또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만한 타이밍이고 홈으로 돌아와서 좀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냐가 관건이겠죠. 올해 홈에서는 12승 4패, 홈에서는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던 LG이기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한 시리즈일 것 같긴 합니다. 자, 반대는 스스지 드디어 킹 이즈 백. 최정이 돌아옵니다. 저는 뭐 특정 야수 한 명이 야구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SSG는 최정은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일단은 못 치더라도 경기 감각 때문에 아마 며칠 좀 못 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못 치더라도 지금 라인업이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일단 용타랑 둘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에 1승 1무 1패 나름대로 그래도 뭐 기본은 하고 넘어왔고 잇몸으로 참 잘 버티고 있는 SSG죠. 자, 오늘 선발은 손주영입니다. 오늘 어제 경기 선발로 예정이 돼 있었던 선수인데 오늘 그대로 롯데를 안 밀어주고 나와요. 그죠? 이런 선수들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케바케예요. 거의 롯데를 안 밀어주는 케이스들에서 뭐 터지는 케이스들도 있고 안 터지는 케이스들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리스크로 좀 봐야 됩니다. 그죠? 손주영이 올해 썩 좋은 편의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라 볼만한 것 같습니다. 올 시즌 6경기에서 3승 1패 ERA는 4.25. 3승을 올리긴 했지만 내용이 좀 좋진 않죠. 그죠? 약간 좀 퐁당퐁당하는 기질이 있고 확실히 작년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아니기는 하다. SSG 전에는 성적이 썩 좀 좋지가 않았다는 부분, 오늘 롯데를 안 밀어주고 그대로 등판시킨다는 부분, 올 시즌 성적이 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그렇게 좋은 피칭을 예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두리 앤더슨은 시즌 출발은 좀 좋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삼진 페이스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리 앤더슨은 정통 오버핸드 그리고 압도적인 구위를 갖춘 선수기 때문에 삼진 페이스가 잘 나올 때는 이 선수는 잘 던질 수 있거든요. 반대 타자들이 정말 쉽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첫 번째 경기 6삼진 이후에 13, 9, 8, 14. 지금 삼진 페이스가 바짝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앤더슨은 그래도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다. 이 선수가 그래도 홈에서 조금 좀 피홈런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문학이고 정통 오바핸드다 보니까 어떤 볼 투수란 말이야. 그래서 홈에서는 피홈런이 좀 있는데 원정에서는 피홈런이 적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잠실이잖아. 그러면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다. LG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드류 앤더슨의 폼은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고 LG는 지금 좀 내려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드류 앤더슨은 충분히 괜찮은 피칭 정도 예상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의 기대치는 아무래도 드류 앤더슨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SSG가 이긴다면 그래도 오늘의 확률이 좀 높다. 지금 LG의 연패 장출이 좀 길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연패를 끊기에 손주영 대 앤더슨 매치업이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매치업인 것 같다. SSG 역에 8.5는 오버 보겠습니다. 네, 오바를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롯데를 안 미루고 나오는 케이스들은 좀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야, 롯데가 이제 똥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죠? 서운하네. 롯데는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워낙 좋습니다. 그죠? 7승 3패. 경기당 득점 5.9점. 팀 타율 3할 6리.
너무 좋은데 그래도 키움전에 친 거는 조금 거르고 봐줘야 되거든요. 예, 키움 불펜이라든지 투수진이 너무 진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거르고는 봐줘야 돼요. 근데 그걸 거르고 보더라도 최근에 타격감은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에 있는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롯데라는 팀은 또 홈으로 돌아왔을 때 홈에서 분위기가 조금 다른 팀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는 한다. 이런 거고. NC는 최근에 맷 데이비슨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맷 데이비슨이 돌아왔기 때문에 빠따를 조금 좀 기대를 좀 해볼랑 말랑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아 마지막 경기를 승리를 좀 챙겼고 이 경기에서 11안타 2홈런 7득점 하면서 그래도 빠따 기대치는 조금 올려볼 만한 시점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나균환인데요. 나균환은 확실히 작년보다 나아진 건 팩트입니다. 그죠? 올해 또 캠프 준비도 작년보다는 잘 됐고, 그리고 리그 자체도 약간은 투고 리그 쪽으로 가고 있는 리그다 보니까 2023 시즌의 포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뭐 기본빵은 해주고 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닝 히팅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네, 지금 나온 경기들에서 최다 이닝이 6이닝이고, 남은 경기들 평균은 거의 5이닝 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롯데가 불펜이 좀 돌아가는가 싶었더니만 역시 통수를 때리죠, 그렇죠? 예, 롯데가 불펜이 안정적인 거는 뭐 길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솔직하게. 근데 이닝 히팅이 많이 안 된다는 점, NC가 박마이가 한번 칠랑말랑하는 타이밍이라는 점, 이런 점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로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나균환이 그리고 올해 좀 볼질이 좀 많아요. 나균환은 그래도 좀 제구나 커맨드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올해 좀 볼질이 꾸준히 많다는 거는 좀 리스크라 좀 볼만한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몇 년간의 홈원정 차이를 보면은 그래도 홈에서는 좀 안정적이고 볼질이 좀 적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 만하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반대 선발은 최성형이고요. 사실상 선발이 아니라 이제 불펜이죠. 올 시즌 4이닝 던진 경기가 있기는 한데 이 경기가 선발이 터지면서 뒤에 롱으로 붙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롯데전이었고 4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이 경기에서 잘 던졌기 때문에 오늘 선발로 한번 좀 기회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1년, 2년, 3년 뭐 이런 커리어를 봤을 때 크게 썩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최성형이 나름대로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로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던 기간도 있었던 선수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구위가 너무 약하단 말이야. 그죠? 체인지업은 괜찮긴 한데 구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선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다. 이 경기 롯데전에 잘 던지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뭐 롯데전에 특히 강하고 뭐 그랬던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선발들은 조금 불안불안하고요. 역시 양 팀 다 불펜들도 꽤 불안하죠. 그죠? 중간 다리 불펜, NC, 롯데 말할 것도 없고요. NC도 필승조 라인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팀이고. 어떻게 불펜만 놓고 보면 롯데가 조금 나은 감도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여기 류진욱이라든지 뭐 이제 몇몇 필승조 라인들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질 않아. 뜨문뜨문 계속 실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오바입니다. 오바. 오바. 그리고 선발에서 아무래도 홈에서 던지는 나균현이 저는 기대치가 조금 더 있다고 보고요. 똥배라는 게 좀 거슬리기는 거슬려요. 그죠? 롯데 요즘 뭐 잘하는 건 알겠는데 똥배 받는 건 좀 거슬리긴 한다. 그리고 롯데 승 보겠습니다. 롯데 승의 오바. 다음 경기 삼성 두산. 따봉 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물 한 잔만. 삼성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담배도 끊었는데 목이 왜 이렇게 삼성은 스스지 원정에서 1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세 경기에서 그래도 홈런을 4개 쳤다. 나름대로 뭐 타격감 기대치는 분명히 있고요. 그 뒤에 경기들도 홈에서는 분명히 빠따가 그냥 좋습니다. 그렇죠? 최근 7승 1무 2패. 삼성의 힘은 빠따기도 한데 확실히 수비가 저는 안정돼 있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야 외야 전부 수비가 나름대로 안정감이 좋다. 레인지들도 다 넓고 수비가 참 좋은 팀 같아. 삼성은 기본적으로. 자, 두산은 요즘 경기력이 진짜 똥망이죠, 똥망. 그나마 좋았던 타격감도 팀 분위기와 함께 그냥 스르륵 다시 내려앉는 분위기고요. 실책도 너무 많고요. 최근 10경기에서 실책이 13개고. 실책이
너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오를만 해도 이게 실책 때문에 푹 꺼지고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어제 경기는 마무리였던 태견이가 불론을 해버리면서 최근에 이제 태견이도 좀 맞는 경기도 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이겼어야 하는 경기도 이제 무죄배로 마무리를 했으니 좀 아쉬울 법하겠죠. 아무튼 최근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다운돼 있다. 자, 오늘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가 나옵니다. 일단 아리엘 후라도를 제가 올해 걱정했던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예, 제가 시즌 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선수가 고척에서 이 두 시즌을 뛰었잖아. 근데 두 번째 시즌에서 피업너에 많이 늘었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구위가 조금 약한 편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보여지고 이 선수가 라팍으로 오기 때문에 이 늘어난 피업런이 얼마나 나올지가 좀 관건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 일단 라팍에서의 4경기는 피업런이 5방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를 좀 삼아볼 만은 해요. 예, 근데 이 경기들도 보시면은 잘 던졌어요. 6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뭐 7이닝 1실점 잘 던졌어. 잘 던졌는데 이거는 조금 운도 좀 따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이게 솔로를 맞을지 16년째 투런을 주말님 맞을지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3런을 맞을지는 투수가 컨트롤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주자가 나가면 조금 더 빡세게 던지겠죠. 예, 이런 이유에서 제가 옛날에 생각나는 게 헥터예요, 헥터. 헥터가 주자 나갈 때 나가기 전에는 대충 던지다가 솔리런을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주자 나가면 좀 세게 던지고 이렇게 좀 하긴 했는데 이거는 온전히 투수의 능력으로 전체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다 이렇게 좀 볼만은 한데 두산이 사실 작년에는 홈런을 굉장히 많이 치는 팀이었어요. 근데 올해 홈런 페이스는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가 있거든요. 예. 최근 10경기 삼성 홈런 19방, 최근 10경기 두산 홈런 7방. 물론 이제 두산이 잠실홈을 쓰고 최근 10경기 중에서 홈 경기가 6경기였고 7경기였고 이런 부분들 뭐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냥 홈런 페이스가 좀 안 좋아요, 올해 두산은. 그래서 후라도의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는 하나 어쨌든 두산에 지금 빠따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후라도는 오늘도 기본빵 이상의 피칭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잭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조금 좀 볼질이 좀 꾸준히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는 볼질이 하나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라일리 톰슨도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죠. 볼질하는 투수들이 볼질이 좀 줄어들었을 때 호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여줄 만한 것 같고 확실히 잭로그는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제 기록을 좀 뜯어봤거든요. 기록을 좀 뜯어봤는데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몇 경기 정도 샘플이 쌓였으니까 제가 그동안은 많이 안 봤거든. 샘플이 많이 안 쌓였으니까. 슬라이더가 이 선수가 리그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 1등은 구종 가치가 반즈. 그리고 네일, 와이스. 이 선수는 슬라이더가 이제 스위퍼로 이제 잡히겠죠. 이런 선수들은 워낙 이제 슬라이더가 좋은 선수들이잖아. 네일하고 와이스. 그 다음이 잭 로그야.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자원 투수가 슬라이더가 좋다. 이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타자에게 강점이 있을까요? 네. 좌타자에 좌타자. 실제로 좌타자 성적이 꽤 좋게 나와요. 근데 그동안 제가 스플릿을 많이 체크를 안 한 거는 몇 경기를 안 던졌기 때문에 안 한 건데, 이제 슬슬 샘플들이 좀 쌓여가고 있죠. 근데 좌타자 상대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 지금 보니까. 피안타를 1할 6푼, 피옵스가 368, 우상대는 751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삼성은 메인이 좌타거든요. 그죠? 삼성은 좌우 밸런스가 나름대로 괜찮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핵심 라인들은 좌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잭로그가 깜짝 코트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한편으로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시즌 초반에 삼성을 만났을 때 6이닝 4실점으로 한번 좀 좋지 않았던 경기가 있고 근데 지금 이때보다는 리그에 좀 적응하면서 볼질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깜짝 코트가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라파 원정은 또 처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볼질이 조금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를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꼬로만 포인트는 있어요. 그죠? 선발 쪽에서 분명히 후라도라든지 잭로그 꼬로만 포인트는 있으나 이게 반대를 볼 정도인가를 따져봤을 때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승에 9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KT 키움 경기입니다. 일단 KT는 요즘에 좀 쥐어짜는 야구가 좀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예, 백호가 일단은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로하스가 이제 슬슬 빠따를 좀 치고 있고, 이제 멜로하스가 감독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시즌 끝날 때 봐라. 내 기록이 어디에 가 있을까? 난 자신 있다. 근데 요즘에 좀 보여주고 있던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강철 감독이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잘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팀이야 KT. 아무튼 요즘에 잘해요, 그렇죠? 로하스가 중심을 좀 잡아주니까 전체적으로 좀 기대치가 있고 KT가 뭐 잇몸 야구를 나름대로 좀 잘하는 팀이거든요. 쥐어짜는 야구를 잘해요. 요즘에 뭐 안현민, 뭐 장준원, 뭐 권동진 이런 뉴페이스 자원들이 한 번씩 뭐 돌아가면서 좀 치고 그러죠. 이런 쥐어짜는 야구를 항상 잘해왔어 KT는. 아무튼 안현민 이런 친구들은 다 기대를 해볼 만한 자원이거든요. 동진이야 이 선수 운동 능력이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좀 기대하고 약간 팀이하긴 한데 주원이 거르고 뽑아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러지만은 분명히 기대되는 자원이고 안현민은 진짜 운동 능력이 그냥 미친 운동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터지면 무섭게 터질 자원이고 뭐 천성호야 작년에 보여준 거 있고 뭐 문상철도 몰아칠 때 무섭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누구 이놈저놈 다 빠졌을 때도 KT는 그래도 항상 기본빵을 합니다. 제가 지켜본 KT는 그래 왔어요. 키움은 최근에 3연패에 빠져 있고요. 그래도 롯데 불펜 한번 털어먹어서 마인 게임 경기가 한번 있죠. 박마이가 이제 고개를 들락말락 하는 시점 정도는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돼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여전히 주축들이 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그 주축들이 어쨌든 빠따를 쳐야 의미가 있으니까 돌아와서 그죠. 돌아가면서 잘 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이용규가 돌아오니까 좀 활력소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키움은 좀 좋지 않다. 근데 키움 반대를 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들은 있죠, 그죠? 키움 반대를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로젠버그 나왔을 때, 그리고 하영민 나왔을 때 이런 경기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그 경기가 고척 홈일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원정이라는 거. 고용표는 제가 뭐 올해 저기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고용표는 체인지업이 그냥 제가 보더라도 작년에 이제 부진한 이유가 체인지업 때문이다. 이거는 내가 알던 고용표의 체인지업이 아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기대치를 좀 올려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잠시만요. 화면 좀 다시 잡아드릴게요. 실제로 올해 보면은 예전만큼은 아닌데 예전만큼은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 체인지업이 좀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데이터로도 나와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딱 생각했던 부분대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좀 재밌어가지고 이게 고용표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거든요. 여기 이쪽 라인이 체인지업이야. 이게 고용표가 이제 잘 나갈 때죠. 작년에 이제 마탱이가 갔을 때. 그리고 이게 올해. 확실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좀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어느 정도 수치에서 좀 드러나고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아직 올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확실히 제가 느낀 대로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영표는 좀 기대가 좀 되기는 합니다. 그죠? 올해는 확실히 좀 달라졌고 그리고 아무래도 작년 대비 지금 어떤 그 리그 자체도 조금 이제 투수 리그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이건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해 고용표는 좀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반대의 선발은 로젠버그입니다. 일단 로젠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도 어떤 선수인지 사실 이제 좀 파악이 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기는 해요. 이 선수가 일단은 구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144면은 KBO 리그에서 리그 평균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선수도 직구가 꽤 잘 먹혀. 꽤 피안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직구가 구속 대비 꽤 잘 먹힌다. 이게 터커 데이비슨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해요.
이 선수가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이 둘 다 꽤 잘 먹히고 있어요. 지금 리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먹히다 보니까 약간 약한 구위의 직구도 이 변화구 바를 조금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육각형 투수라고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근데 가지고 있는 구위 대비 지금 삼진이 구위당 삼진 10개가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변화구가 꽤 잘 먹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일단 양쪽 변화가 다 괜찮기 때문에 좌우 상대가 일단 다 된다는 점도 꽤 그나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고 KT가 뭐 자원 상대 조금 잘 치는 편이기는 한데 한번 만난 적이 있죠. KT 상대 5이닝 2실점 1자책으로 뭐 쏘쏘했고요. 자원 상대 어느 정도 잘 치는 KT 상대로 뭐 쏘쏘하게 던졌다. 근데 오늘 KT 원정을 처음 간단 말입니다. 이게 살짝 좀 걸리는 대목이기는 해요. KT 특정 구장 원정을 되게 싫어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딱 두 구장이거든요. 저는 고척돔하고 수원이야 수원. 수원도 소위 말린다고 하지. 투수들이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또 많아가지고 처음 원정 갈 때는 좀 리스크가 좀 될 수는 있겠다 정도. 근데 KT가 뭐 빠따를 쳐봐야 뭐 얼마나 칠까 싶기는 하네요. 이 경기는 KT 승에 8.5 언더 보고 경기는 저는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KT도 불펜 불안감이 좀 있고 키움의 불펜 불안감이 더 크긴 하지만 KT가 뭐 빠따를 얼마나 두드러 팰까 싶어가지고 경기는 좀 비벼질 것 같아서 프렌이나 뭐 일 같은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기아 한화. 야, 씨. 기아가 7위고 하나가 2위고. 야, 재밌다, 재밌어. 어, 한화 장난 아니야. 요즘 한화 진짜 여러분들 난리 납니다. 진짜 대전에서 지금. 제가 세종 살지 않습니까? 예. 그쵸. 순위는 그런데 또 배당은 반대고. 근데 배당이 반대인 이유는 뭐 이해가 가죠. 상배가 나오니까, 그죠? 예. 기아는 롯데를 바꿔줬습니다. 그죠? 바꿔주는 게 낫긴 해, 이왕이면. 롯데를 그대로 미는 것보다는. 바꿔주는 게 이왕이면 낫기는 해. 기아는 요즘 뭐 타격감 조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죠? 최근에 불펜은 뭐 내동 불안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냥 오바 팀 성향을 좀 많이 보여주죠. 기아는. 최근 10경기 경기당 5.1 득점. 실점은 5.9 실점. 하나는 요즘 뭐 좋은 투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펜이야 뭐 기대치가 있었는데 불펜도 잘 돌아가고 빠따도 얼추 맞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안 좋을 요소가 없죠. 자, 그런데 오늘 나온 선발이 쌍백이다, 쌍백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라고 볼만 하겠죠. 올러도 지금 보면은 뭐 대체적으로 뭐 안정적인 성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두산전에 좀 안 좋았는데, 이날 좀 비가 오고 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럴 때도 뭐 잘 던지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저럴 때 또 싫어하는 선수는 팍팍 또 싫어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 저런 거는 좀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바비바를 좀 잘 받고 있는 경향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 선수가 좀 워낙 구위가 좀 좋은 타입이다 보니까, 바비를 잘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납득은 되기는 합니다. 이 새끼 운 더럽게 있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구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올러는 좀 기대치가 있다. 하나는 한번 만났죠.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한 적이 있다. 올 시즌 홈에서 딱 3경기를 던졌거든요. 근데 올러가 3경기 전부 승투가 됐어요. 약간 승효인 거지, 지금 홈에서. 키움전 6이닝 3자책, SS전 7이닝 2자책, LG전 7이닝 무실점, 1피안타 잘 던졌고. 올러는 기대가 된다. 문제는 쌍배기인데 쌍배기가 사실 올해 개막하고 잘 던진 경기가 없어요. 그죠? 잘 던지가 경기가 없는데 직전 경기 딱 한 번 잘 던졌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잘 던진 경기가 상대가 KT야, 그지? SOS 쳤을 수도 있어 이날 경기에서. 한 번만 살려줘라. 요즘 마운드에서 막 식빵도 굽고 그러대 상백이. 아무튼 뭐 잘 던졌다 이 경기는. 근데 이 경기에서도 뭐 팔을 자꾸 만지면서 벤치를 보기도 하고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오늘 나온다는 건 뭐 괜찮다는 뜻이겠죠. 근데 상백이도 어제 선발로 예정이 됐었고 지금 밀어주질 않았죠. 롯데를 밀어주질 않았다는 거는 분명히 뭐 리스크로 볼만합니다. 기아전 상대전적으로 좀 괜찮긴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최근에 상백이가 좋지가 않으니까 믿음직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
상백이는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선수는 커터하고 체인지업이 둘 다 구종이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올해 이제 롯데 아니 한화에서 시즌 초반 시작을 했을 때 이 커터가 너무 안 먹혀. 그래서 이 커터를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직구 체인지업 투피치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뭐 맞으니까 계속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근데 직체로만 가면은 아무래도 단조로워서 좀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결국에 커터가 좀 살아나는 시점이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예. 지금 직구 구위도 그렇게 엄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직구도 지금 엄청 맞고 있거든요. 피안타율이 4할 4푼인가 그래요. 그래서 커터가 좀 살아나는 시점이 상백이의 좀 반등 시점이 아닐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서울 롯데를 안 바꿔준 것도 조금 거슬리고요. 예, 상백이 별로 신뢰할 수가 없고 선발에서 기대치 차이는 올러가 조금 났다. 그리고 기아도 이제 버닝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은 된 것 같거든요, 그죠? 예, 야수들도 이제 많이 돌아왔고 비 와가지고 한 경기 좀 쉰 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기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기아 승에 8.5 오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보 경기들 5경기 모두 알아봤고요. 예, 오늘 어제 좀 저녁에 야간에 핵쓰나미가 있었는데 오늘 주간 또 잘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PB 크보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녹화는 여기까지.